다음으로 최근접점의 쌍찾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개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접,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의 쌍을 찾는 문제, 요걸 이제 최근접점의 쌍찾기 문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점들이 많이 있는데 점들마다 거리가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죠.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찾자. 요 두 점이 지금 이 전체 점들의 거리들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두 점인데, 요 제일 가까이 있는 요 두 점 찾기,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걸 이제 찾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점들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하는 거죠.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걸 이제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점이 있는데, 이 5개의 점에 대해서 모든 점들 간의 거리를 다 계산하는 거죠. 다 계산을 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비교해야 될 쌍,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해야 될 페어가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게 n 콤비네이션 2, 이게 이제 그 n 개의 데이터를 둘씩 짝 지울 경우의 수죠. 이게 이제 2분의 n의 n-1, 이게 콤플렉시티로 따지면 5의 n 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n개 점이 있으면 5의 n 제곱만큼 계산을 해야만 제일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그 빨리 찾는 알고리즘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자, 이것을 이제 5의 n제곱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찾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전체 데이터 n개를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거죠.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이 안에서 제일 가까운 것을 찾고, 이 오른쪽에서 제일 가까운 걸 찾고, 둘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전체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둘로 쪼갠 다음에 여기서 가까운 걸 찾고 여기서 가까운 것을 찾고, 이렇게 찾아서 이제 둘 중에 더 작은 것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왼쪽은 그럼 어떻게 또 제일 가까운 것을 찾느냐? 얘를 다시 둘로 쪼개서 여기서 가까운 거 찾고 여기서 가까운 거 찾고, 그럼 여기 가까운 건 어떻게 찾냐? 또 둘로 쪼개서 이렇게 계속 쪼개다 보면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남는다든가 혹은 두 개 혹은 한 세 개,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조각이 나오면 요 안에서 이제 찾는 거죠. 찾아서 다른 상대방 조각하고 사이에 더 작은 거리를 찾으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분할 정복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둘로 쪼갰습니다. 둘로 쪼개서 여기서 가까운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운 곳을 찾고, 요거 리커시브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여기서 가까운 곳을 찾고 여기서 가까운 곳을 찾고 둘 중에 더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요 경계 지점에 있는 것들 있죠. 요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요런 것들은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요게 이 경우에 이제 10하고 15하고 놓고 보면 이제 10이 더 작으니까 요게 10보다도 더 작으면 얘가 다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로 쪼개서 더 작은 것을 찾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것을 찾고, 이 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계 지점에 있는 점들을 비교를 해서 이 두 개의 점과 경계 지점에 있는 점들을 합쳐서 더 작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 경계 지점에 있는 것을 그럼 그 어느 것을 비교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은 얘가 10이고 얘가 15니까 둘 중에는 10이 더 작죠. 그럼 여기서부터 10만큼 떨어져 있는 것, 여기서 10만큼 떨어져 있는 것, 요 점들만 비교하면 됩니다. 왜 10만큼 떨어져 있느냐? 여기 10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가 바로 붙은 점하고 거리가 10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10보다도 더 작은 요 사이에 있는 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점, 요들 사이에 거리만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둘로 쪼개서 얘의 작은 점, 작은
점의 쌍, 얘의 작은 점의 쌍, 이 둘 중에서 더 작은 것의 거리보다도 이 거리에 해당하는 요 경계 지점에 있는 점들의 쌍하고 더 작은 값하고 사이에 그 최근접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취합할 때 중간 영역을 고려해야 된다. 즉, 여기 있는 작은 값, 여기 있는 작은 값, 요것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요 양쪽 경계 지점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고려해 줘야 된다. 요 고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점의 거리에 더 작은 값 10이죠. 그 10 안에 있는 요들 사이에,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들 사이에 거리만 하면 된다. 이거 바깥에 있는 거는 절대로 더 10보다도 작은 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예, 복잡한 뭐 설명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알고리즘의 이름이고요. 요게 이제 데이터 집합입니다. 점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죠. 자, 요 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XY의 XY 좌표의 예, 그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점들인데요. 요 점들이 이제 X 좌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요게 이제 그 점들 XY 그 축의 그 좌표상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이 점의 개수가 충분히 작으면 지금 여기서는 3개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점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바로 계산해서 최근접쌍을 이제 찾고 그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개수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이걸 둘로 분할을 합니다. 둘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둘로 쪼개서 얘에 대해서 리커시브 콜로 최근접점을 찾고 그 다음에 얘의 최근접점을 찾고 요건 이제 리커시브 콜이니까 이제 동일한 원칙으로 찾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최근접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최근접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둘 중에 이제 더 작은 것을 찾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계 지점에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랬죠. 경계 지점은 얘하고 얘 중에서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을 대상으로, 그래서 얘의 거리와 얘의 거리 중에서 더 가까운 것을 대상으로 그 가까운 것의 거리 이내에 있는 중간 영역에 있는 점들,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점들의 최근접점을 찾습니다. 그게 C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하고 이거죠. 중간 영역에 있는 것 중에 최근접점. 그 다음에 얘는 왼쪽에 있는 최근접점, 얘는 오른쪽에 있는 최근접점. 이 중에서 더 작은 것이 최근접점이다. 이렇게 이제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좀 책에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이 많이 3장을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원리만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이 알고리즘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둘로 쪼개서 그 쪼개진 것을 동일한 원칙으로 각각 리커시브 콜로 부분해를 찾고 부분해를 찾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지를 해줘야 되죠. 자, 이 모지를 할 때 왼쪽에 있는 부분해, 오른쪽에 있는 부분해, 요것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요 중간 지점, 중간 영역에 있는 양쪽의 중간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점들의 근접점을 찾아서 그 최근접점하고 같이 비교해서 더 작은 것을 찾는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골격이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할하고 이 분할한 것을 각각 정복하고 이 정복한 부분 헤드를 합치는, 머지하는, 결과를 합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알고리즘은 합치는 것이 간단하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분할은 간단하고 각각을 정복한 다음에 이 합치는 과정이, 중간 영역을 고려하는 이 과정에
좀 복잡한 이런 합치는 과정이 필요한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최근 접점 알고리즘은 간단히 좀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행 과정 이런 것들은 쭉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도 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주의할 점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이렇게 큰 데이터가 있으면 이 분할을 해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개수가 작아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더 작아졌죠. 그러면 이 작아진 것은 이제 큰 거 하나를 해결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 작은 조각도 역시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작아지면 이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작은 조각에 대해서 해결한 것을 모아서 최종적인 해를 얻는 이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부적절한 경우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 분할을 하게 되면 입력을 분할하게 되면 데이터 개수가 작아져야 되는데 이 분할한 부분 문제가 오히려 더 원래 문제보다도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분할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문제가 더 이제 커지는 이런 경우에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요 예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n번째 항을 구하는데 그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n-1번째 항과 n-2번째 항을 합쳐서 n번째 거를 구한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초항이 1이고 그 다음 항이 0이고 그 다음 항이 1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요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을 구하고 요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구하고 요 앞에 두 개를 구해서 다음 항을 구하는 앞에 두 개의 항을 구해서 다음 항을 구하는 요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죠. 요 피보나치 수열은 n번째 항을 구할 때 n-1번째 항을 구해서 구하고 n-2 항을 구해서 그 둘을 더하면 된다. 생긴 모양이 분할 정복하고 비슷하죠. n번째 걸 해결하는데 n-1번째 거를 동일한 피보나치로 해결하고 n-2에 대해서 동일한 피보나치로 해결을 하고 그 두 개를 머지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마치 이제 n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합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처럼 이제 생겼습니다. 실제로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이 피보나치 수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문제가 복잡해진다. 라고 하는 이제 예제로 지금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n-1을 구하기 위해서는 n-2, n-3을 이제 리컬시브하게 구해야 되고 n-2는 또 n-3, n-4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서 점점 똑같은 작업을 많이 하는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하는 예제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 F6을 구한다라고 그러면 F6을 구하기 위해서는 리컬시브하게 F5와 F4를 구해야 되죠. F5를 구하기 위해서는 F4와 F3을 구해야 되고 F4를 구하기 위해서는 F3과 F2를 구해야 되고 F4를 구하기 위해서는 F3과 F2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걸 구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구하고 아래쪽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쪽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계산을 여러 번 하게 돼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이런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예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있는 이런 방법처럼 리컬시브 콜을 사용해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반복 알고리즘, 영어로는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그 알고리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항을 0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항을 1이라고 한 다음에 i가 2부터 n까지 해서 요 두 개를 더해서 i를 구하는, 요게 지금 리컬시브 콜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하죠. 이런 것이 더 좋고, 리컬시브 콜을 사용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이 경우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예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의 데이터를 입력을 분할해서 각각의 분할된 조각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한 부분 문제에 대한 답을 합쳐서 전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합병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죠? n개의 데이터를 반씩 2분의 n씩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그 각각의 반 부분 문제에 대해서 재규적으로 합병 정렬을 합니다. 데이터를 둘로 쪼개서 얘를 정렬하고 얘를 정렬하는데, 요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재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칙으로 또 반을 나눠서 얘를 정렬하고 얘를 정렬하고, 얘는 어떻게 하냐, 또 반을 나눠서 얘를 정렬하고 얘를 정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만 남거나 혹은 충분히 작은 이제 그 데이터가 남으면 이제 그 각각을 이제 정렬해서 이제 정렬한 조각을 얻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머지해서 합쳐서 더 큰 정렬 결과를 얻고, 이쪽도 이제 정렬된 부분 조각이 나오면 이걸 머지해서 더 큰 조각을 얻고 정렬된 결과를 얻고,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이 합병 정렬이었죠. 이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n 로그 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퀵 정렬이 있었습니다. 이 퀵 정렬은 데이터를 둘로 분할을 하는데 반반씩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복 값을 기준으로 피복 값보다도 더 작은 조각, 큰 조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위치가 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지 그건 피복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작은 조각, 큰 조각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피복 값을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이 조각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각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이 작은 조각에 대해서는 또 리컬시브하게 퀵 정렬로 합니다. 퀵 정렬을 한다는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피복값을 기준으로 더 작은 조각, 큰 조각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또 리컬시브하게 더 피복값을 대해서 더 작은 조각, 큰 조각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한쪽의 조각이 이제 정렬이 되고, 그러고 나면 다음 조각에 대해서 또 리컬시브하게 정렬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피복값을 기준으로 더 작은 조각이 정렬됐고 큰 조각이 정렬됐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정렬하기 위해서 합병 정렬처럼 머지 해주는 과정이 특별히 필요 없는 이런 정렬 방법이 퀵 정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퀵 정렬의 평균 시간 복잡도는 위고의 n 로그 n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 제곱이 된다. 이 선택 문제는 k번째 작은 숫자를 찾는 문제, 이게 이제 선택 문제였죠. 이 선택 문제는 퀵 정렬 알고리즘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피복값을 기준으로 피복값보다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나누는데, 요 작은 것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k번째 찾는 이 k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이 작은 그룹을 버리고 이 오른쪽에 피복값보다 더 큰 그룹에서 찾으면 되고, 이 작은 그 그룹의 개수가 k보다 크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버리고 k를 이 왼쪽 조각에 대해서
찾기를 이제 시도하면 되고, 이거 찾는 건 어떻게 하냐? 역시 리컬시브 콜로 똑같은 방법으로, 즉 피벗 값보다도 더 작은 것, 큰 것 나눠서 그 개수에 따라서 다음 시도할 조각을 찾는 이런 방법으로 k번째 작은 숫자를 찾는 방법이 이제 선택 알고리즘. 이것의 평균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접점 쌍을 찾는 문제는 xy 좌표상의 평면에 점이 많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제일 거리가 가까운 두 개의 쌍을 찾는, 요게 이제 최근접점 쌍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이 데이터 집합을 반으로 나눠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쌍, 여기서 제일 가까운 쌍을 이제 찾는데, 요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최근접점 쌍을 찾아서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찾는 요런 방법으로 찾는 것이 이제 최근접점 쌍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요 왼쪽에 최근접점, 오른쪽에 최근접점은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컬시브하게 반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작아지면, 여기서 이제 직접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으면 이제 찾는 이런 이제 리컬시브 방법으로 찾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타임 콤플렉시티 설명 안 했습니다만 n의 로그 제곱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